최고의 페이지.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고의 페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면은 소통하고 관계에 공감하는 남자 유경철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남자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 안의 현자를 깨우는 코치 이동훈 코치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아직도 많이 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추운 날씨를 어떻게 잘 포즈해서 또 함께 또 생각해 나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책 퍼즈라는 책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 책은 일시정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그리고 일시정지 순간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여러 일시정지 유형, 의미 있는 일시정지를 창조하는 법, 그리고 일시정지를 끝낸 후 깨끗한 마음을 갖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법, 그리고 일시정지를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알아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정지는 이 내 일시정지 시간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보다 의미 있고 충만을 살기 위한 내면의 소리에 행동을 일치시키는 일, 이것이 아마 진정한 일시정지를 위한 이 포즈가 갖는 테마,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다 읽어보셨죠? 네. 그럼요. 네. 네. 어떠셨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노력을 이기는 일시정지의 힘, 이게 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부제로 네. 달려있는 게. 근데 근데 저는 먼저 이 퍼즈 제목이 어떠세요? 영어로 네. 이렇게 제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어로 하는 게 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네, 만약 일시정지했으면 보다는 퍼즈가 좀 더 낫지 퍼즈가 않을까? 더 낫게 느껴지세요? 그렇죠. 저는 근데 딱 저것만 이렇게 제목만 얘기했으면 뭐지 이게 그래서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도 혹시 퍼즈라는 책 읽어봤어요? 했더니 퍼즈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임팩트는 없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잠시 멈춤, 뭐 네. 일시정지, 뭐 네. 이러한 제목하고 우리 이동훈 코치님 최근에 나오신 책이 케미스트리. 네. 영어 제목. 그러네요. 네. 그렇네요. 네. 유 대표님 처음 책도 뭐 피터 드러커 뭐 근데 한글이죠. 인재경영 현실을 리트윗. 그것도 리트윗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트윗 들어갔죠. 네. 그 중간에. 근데 최근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네. 제가 요즘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은 날에 어떤 모임에 딱 갔었는데 첫 번째 딱 만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글루미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글루미가 뭐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이렇게 그쵸. 힘없이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네. 왜 이렇게 글루미해? 그랬는데 네. 딱 느낌이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예전에 예전에 우리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은 어저께 헤비 드링크 해가지고 브레인 데미지가 시리어스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분도 생각나고 네. 영어 제목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들더군요. 네. 질문도 좀 되고. 네. 진짜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이해 못하면 어떡하죠? 뭐 시리어스 이런 거 잘 모르면 어떡하죠? 저도 잘 모르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조직에서 영어를 많이 쓰는 조직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가 잘 못 알아들은다든지 아주 쉬운 단어인데도 금방 캐치가 안 될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네. 그때 그게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퍼즈라 했을 때 퍼즈 머릿속에 딱 안 떠오르면 그렇죠. 그것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영어 제목 이게 어떤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소프트 랜딩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신입사원들이 소프트 랜딩 하는 것이다. 소프트 랜딩. 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데 그 다음부터 질문이 안 나와요. 만약에 이것이 한글로 했다고 한다면 무엇이 소프트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 한다는 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그냥 소프트 랜딩이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소프트 랜딩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잘 적응하자. 그렇죠. 잘 적응하자. 소프트하게 네.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뭐 이런 거죠. 랜딩을 소프트하게 하자.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그 영어를 많이 쓰는 것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저자가 코치예요. 저도 이제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코칭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까지 옮겨놨는가라는 부분이 아마 이 책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짧게 한번 잠시 멈춤을 통해서 최근의 사례 혹시 있다면 뭐가 있는지 저부터 한번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제가 신도림 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림 쪽은 2호선을 타려면 좌우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곳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탈지 오른쪽으로 탈지 그냥 뭐 앞뒤로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무 신경 없이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늘 강남에 오다가 어느 순간에 홍대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강남에 가는 곳에 가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제가 포즈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순간에 포즈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홍대 을지로 쪽에 갈 일이 있으니까 그 신도림역에서 포즈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한번 좀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짧게는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포즈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봤던 것이 하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유경철 대표의 그 눈빛은 뭔가요? 아닙니다. 우리 유 대표는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해외로 여행을 가시니까 그렇죠. 그 정도를 가지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 그 생각했어요. 이런 사례도 포즈가 될 수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포즈가 있으세요? 아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잠깐 멈춤은 아니고 좀 약간 긴 시간이 필요한데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 작년 같은 경우 뭐 일본도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뭐에서 뭐 방콕이나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를 여행지를 많이 갔는데 근데 그 멈춤을 하는 어떤 좋은 사례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걸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뭐 일이라는 게 저희 일 같은 경우는 계속 밀려올 수도 있고 일이 많으면 그걸 소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억지로 브레이크를 건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여행 기간을 미리 몇 개월 전에 잡아놓고 그때는 뭐 강의를 받지 않고 그냥 그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포즈 잠깐 내 삶을 이렇게 멈추고 한번 돌아보는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단지 떠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멈추었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힐링이나 뭐 쉬어가는 그런 차원의 어떤 여행이 아니라 조금 삶의 어떤 전환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게 옳은 길인가? 이게 내가 가고 싶어하는 맞는 방향인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멈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잠시 멈춤을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성향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몰입할 때 몰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몰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랬을 때 이게 쉬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정신적으로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그게 할 수 없다면 인위적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공간을 바꿔보거나 그런 것을 해야 제가 다시 또 이렇게 한 번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상에서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 타입이시? 저는 많이 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보통 이렇게 좀 많이 싸돌아다닌다고 해야 되나요? 좀 격한 말이지만 많이 사람들과 만나고 또 우리 사람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강의 자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같이 하고 호흡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워크숍을 저는 많이 하니까 계속적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상호 교환 인터액션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굉장히 에너지가 소모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종화 대표님 저는 이 퍼즐이라는 걸 보고 그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이런 게 네.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네. 사람이 잠깐 쉬었다. 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나중에 쉰 친구가 더 많은 나무를 해왔다. 아, 뭐 이런 네네네. 얘기 하잖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그 쉬는 사이에 도끼날을 갈았다. 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도끼날을 갈았다. 이거를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얘기할 때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쉬었을 때 도끼날을 갈지 않고 그냥 몸의 휴식을 잘 갖는 것도 네. 몸의 휴식을 잘 갖는 것도 실제로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HR 이런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생각해 보니까 쉬었을 때 나무라다가 쉬었을 때 때로는 도끼날도 갈지 않고 뭐 몸이 피곤한 것도 뭐 특별하지도 않았을 때 그냥 잠깐 그냥 쉬었을 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도 같아요. 내가 땔감을 구하러 왔지만 네. 땔감을 웬만큼 만들어 놨어도 계속 땔감만 더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가만히 쉬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는 땔감 뭐 더 필요 없는데 저쪽에 칡이 있는데 칡을 좀 캐볼까? 네. 새로운 생각이나 뭔가 좀 남다른 시각. 왜 내가 매번 이쪽 산으로만 왔지? 다음번엔 저쪽 산으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계속 나무만 할 때는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그냥 별다른 거 없이 쉬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접근은 또 다른 시각이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그러한 쉼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정리를 더 해보시는 분은 자신의 경험상 더 많은 걸 생각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뭐죠? 맨 처음에 뭐 전략적인 접근, 두 번째는 뭐 HR적인 접근, 세 번째는 다른 시각을 갖는 뭐 생각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게으르게 쉬는 거가 나한테 좀 새로운 생각을 항상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게으른 쉬어감은 보통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저 개인적으로요? 네네네. 뭐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 야 우리가 강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강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일정만 빡빡하게 차는데 때로는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생각이 딱 들면 일단 한번 멈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한 발자국 떨어져서만 생각을 한다든지 꼭 한 발자국 떨어지지 않고 잠깐 그 자리에 서가지고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야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원래 이렇게 생각했지만 야 요렇게 다른 길로 가는 게 좀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할 것 같고요. 네. 그렇네요. 그렇죠. 조직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가. 당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그간 뭐 했지? 라는 부분을 다시 돌아볼 중간중간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시간이 없다고 했을 때 바로 나가 했을 때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부제가 노력을 이기는 일시정지의 힘인 것처럼 네. 사람들은 노력해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일단 한번 쉬어서 네. 주변을 봐야 한다. 네. 근데 쉬면서 주변을 볼 때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나한테 줄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생산성을 위한 전략도 될 수 있고 나 개인적인 뭔가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때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뭔가 방향 전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네. 책을 보면 이 레이첼 오마라가 사실은 성과가 계속 저희가 성과가 떨어지면서 몰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거의 잘릴 위기에 있을 때 그렇죠.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분도 계속 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구글이라는 좋은 회사의 이런 제도 그래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냥 네. 휴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회사들은 이런 게 가능한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리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잘리는 거고. 근데 예.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또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3개월 쉬겠습니다. 못 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 쉬는 방법의 퍼즐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뭐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낙담하고 있을 때 같이 소주 마셔줄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친구가 밤늦게까지 같이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술 마시면 다음날 머리만 아프고 아무 해결이 안 나면 어떡하죠? 아니,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네. 현명하게 할 수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물론 부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회사들처럼 우리 네. 회사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회사들이 그런 조직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잠시 멈춤이 아니라 좀 내 삶에 좀 큰 계기가 됐던, 예를 들어 직장을 바꾸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크게 뭔가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그런 혹시 계기들이 있습니까? 저는 직장 사실 많이 바꿨거든요. 네. 직업을 바꾸지 않았어요 또? 제가 이제 군대에서 나와서 이제 군대 장교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해군 장교를 있다가 나오면서 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때도 사실은 좀 갈림길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 계속 그렇죠. 있으니까 맞아요. 사회생활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결심했고, 근데 이제 당연히 나왔는데 이제 그때에서부터 어쨌든 제일 계속 이쪽 업을 하기는 HID를 했죠. 계속 하긴 했는데 이제 뭐 한 3년, 뭐 2년 이렇게 계속 바꿨어요. 지금 강의할 때까지 한 3개 회사 정도로 나왔는데 그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직장을 바꿀 때 좀 긴 휴가를 가졌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옮길 때마다 한 2주, 뭐 3주 정도밖에 못 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여행도 갔죠. 여행 가서 잠깐 며칠, 한 4, 5일 정도 이렇게 그런 시프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건 그때 내가 그래서 한 2달, 뭐 네. 한 6개월 정도를 쉬면서 정말 좀 더 길게 여행을 가든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뭘 배워보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잠시 멈춤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조급한 마음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직을 하게 되면 조급해요. 내가 그렇죠. 회사에 떠나면 다음 회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은 구해지면 나가죠. 그렇죠. 구해지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해지면 또 우리나라 문화가 구하면 딱 그 이직을 했을 때 또 빨리 오길 원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언제까지 올 수 있어. 만약에 퇴사가 2월 1일이면 다음 주까지 와.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그 회사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또 그 사람 HR 담당자의 그거에 또 이렇게 유혹에 어떻게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이직하면 뭐 2, 3주 정도, 길어야 한 달. 그 시간은 사실 제가 되게 아쉬움이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혹시라도 듣는 분이 이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긴 시간을 두고 정말 혼자 내가 새로운 직장에 또 가서 적응해야 되니까 가기 전에 내 삶의 방향성이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이런 의미와 가치를 좀 생각해 보고 그러한 긴 시간을 갖고 새로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은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원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도 잘하면 잘 협상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에 거짓말을 좀 해야죠. 전 회사에서 3월까지 있으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해놓고 다 알려줄까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잘 협상하면. 아무튼 네.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 그렇죠. 네. 물리적인 그게 좀 더 시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라는 그 얘기잖아요. 얘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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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종화 대표님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멈췄던 뭐 여러 가지 뭐 바꿨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몇 가지 떠오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박사과정 학생일 때 뭐 학교로 갈까 사회로 나갈까 뭐 이런 결정을 했었을 때 아니면 회사 다니고 있다 일을 새롭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결정 같은 거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전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그냥 생각나는 것 그런 것들 중에서 보다도 컨설팅 회사에서 그 직원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 네. 그때 생각을 어느 순간 딱 했는데 강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네. 워크숍을 이렇게 잘 운영하는 퍼실리테이터가 있고 네. 그냥 자신의 생각을 스피치라고 얘기하는 그냥 네. 가서 한 90분 정도 2시간 정도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말하는 이런 강사가 있구나. 이게 같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불리는데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잠시 멈춤도 한편으로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멈추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 새로운 경험. 네. 그러니까 그 새로 잘 몰랐던 컨설팅에서 있는 사람들만 알다가
뭐 책 하나 쓰고 뭐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고 커뮤니티라는 곳에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 이쪽 줄이 있고 이쪽 줄이 있고 좀 다른 줄이 있구나. 근데 사람들은 통틀어서 얘기하는구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뭐 다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이란 책도 쓰셨군요. 그래서 이제 특강뿐만 아니라 워크숍을 하는데 과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좀 더 맞을까? 내가 좀 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나만의 어떤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다른 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A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B라는 분은 사람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자기가 생각해냈던 거 어떤 것만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C라는 분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 그리고 형식적으로 질문만 해.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는 똑같은 강의를 한다라는 직업도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좀 다양하게 있구나. 그렇네요. 그런 거를 그때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나는 이 중에서 ABCD 중에서 뭘 해야 되나 또는 나만의 뭐 일을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10년 또 더 됐죠. 2002-3년 정도였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2002-3년. 15년 됐네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그때 그것을 발견했다면 대단히 빠른 거죠. 통찰이시네. 그렇죠? 아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큰 인물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최고의 페이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의 페이지가 제가 먼저 얘기하면은 페이지 그 몇 가지 중에서 뭐 좋았던 거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해 놓은 게 미래를 위해 현재를 아끼지 마라.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아끼지 마라.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좀 일시정지를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엉망진창 초고를 써봐라. 이런 말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멋진 문장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써보는데 엉망진창으로 아무거나 한번 단어 위주로 한번 써봐라. 뭐 이런 말도 좋았던 것 같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삶을 깨우기 위해는 용기를 내어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문장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제가 뽑은 최고의 페이지는 139페이지에 있는 실존적 불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은 생존을 위협하는 진짜 두려움도 분명 존재하지만 당신의 마음 진열대에 놓인 과거의 잘못된 믿음과 마찬가지로 대개는 거짓된 두려움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이번 주에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와 같이 무심코 드는 생각의 형태인 것이다. 이런 유형의 두려움, 즉 자신의 통제와 능력을 벗어난 두려움을 흔히 실존적 불안이라고 말한다. 내일 당장 죽으면 어떡하지? 가진 돈이 다 떨어지면 뭘 먹고 사나? 결혼하면 불행해지지 않을까? 갑자기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식의 실존적 불안은 사실 마음속에 끝도 없이 이어진다. 다만 어떠한 두려움이 밀려온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뭐 이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사실 멈춤을 잘 못한다든지 주변을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일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 직업이 사실은 그 달 벌어 그 달 사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우연찮게 연예인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뭐 그렇게 유명하시지 않은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연예인들은 거의 일당제다. 저희는 이제 한 달이잖아요. 그분은 거의 일당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좀 우리 직업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장된 직업은 아니구나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저희도 일당제 아닌가요? 일당제긴 한데 일당이 아니라 시간제 아니에요? 시간제. 시간제네요. 시간제. 저희 시간
알바 수준인가요? 근데 보통 그 달 한다면 다음 달에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면으로. 네, 그런 의미에서 입금되는 건 우리가. 다음 달에 보통 비슷하게 그러니까요. 들어오니까. 네.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내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 회사가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회사가 망하면 뭐가 좋은 거야? 내가 여기서 안정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나 이런 생각이요. 근데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이게 구글 코치가 쓴 거기 때문에 네. 본인 회사의 중심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작은 회사에 다니는 우리 지금 듣는 분들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뭐 이렇게 복지가 좋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사실 야근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뭐 쉴 틈이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돈도 많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는 잠시 쉰다는 게 사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쉬고 싶지 않겠어요. 뭐 정지하고 싶죠. 그런데 당장 직장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삶 속에서 멈춘다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 팁 같은 걸 보면 이제 꼭 그렇게 길게 쉬지 않고 그냥 짧게 내가 생활 속에서 뭐 주말에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해보는 것은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현명하게 하면 돈을 쓰지 않고도 뭔가 일시 멈춤을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네, 거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이 스마트폰을 줄여라. 그렇죠. 네. 저희한테 해당되는 말이고. 저희한테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가슴 깊이 네. 공감되는 네.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뭔가가 숫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 뭔가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면 뭔가 그 색깔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 때문에 누르게 되잖아요, 자꾸. 맞아요. 네. 맞아. 저는 그 무조건 없앱니다. 그리고 할 게 없으면 그냥 한번 이렇게 딱 펼쳐보고 네. 틈만 나면 그냥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나갈 때도 굳이 그냥 지하철에서 펴가지고 보게 되고 그런 것들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이 있으시냐면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으신데 통화 목록을 다 지우세요. 메시지를 다 지워요. 그날 딱 봤으면 그날 다 보고 나서 다 지운대요. 그건 좀 이상하다. 네, 그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결벽증이 아니라 그거 같은데. 누가 확인할까봐? 아니 그러니까는 바람 피는데 부인한테 안 들키려고. 아니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아니에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찌꺼기를 남기기 싫어하는. 결벽증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 있어요. 네. 완벽하게 조금이라도 뭐가 이렇게 도드라지면 막 싫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카톡에 빨간색 뜨면은 막 없애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의 결벽증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경철 대표님. 제가 할까요? 네. 저는 뒤쪽에 보시면 이제 약간 솔루션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런 문구가 있으면 읽어드릴게요. 네. 나에게 이로운 일과 해로운 일을 구분하라.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고 삶의 의지를 깨우며 영혼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일은 무엇인가? 반대로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일시정지의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이로운 일과 결별해야 할 나쁜 습관을 상세히 기록해봐라. 나의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나를 풍요롭게 하는 일, 오후 3시에 한가로운 티타임, 한 달에 한 번 가까운 친구들과 식사하기, 나를 도와주는 친구들에게 고민 털어놓기,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하기, 로맨스 영화 보기, 요가, 댄스, 하이킹 등 운동과 몸매 관리, 내가 나누고 싶은 일들을 글로 써서 블로그에 올리기, 나를 메마르게 하는 일, 밤새 텔레비전 시청하기, 스트레스 받을 때 과소비하기, 하루에 1시간 이상 SNS 체크하기, 폭식과 폭음. 네, 여기까지인데요. 네. 우선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주는 것들 이렇게 적어보고, 네. 나를 메마르게 하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나 소비하게 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것들을 좀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보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풍요롭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 그렇잖아요.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텔레비를 봐요. 낮에 누워서. 그럼 사실
보는 때는 그냥 멍하니 기쁠 수 있어 보이지만 다 끝나고 나서 막상 아침에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일어나면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뭐 했는지 드라마 7개 봤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끝나고 났을 때 허탈감을 주거나 허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짜증이 나게 하는 것들을 배제시켜라. 그래서 내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물론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구절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제가 이게 보면 폭식과 폭음 그리고 1시간 이상 SNS 체크하기 이런 거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강의 같은 게 끝나고 너무 힘이 들면 약간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조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하게 먹기 때문에 이게 뭐 살도 잘 안 빠지는 것 같고 살이 좀 찌는 것 같고 또 살이 찌게 되면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다음에 SNS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약간 습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뉴스 검색이라든가 저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그게 좀 과해지면 좀 피곤함을 느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보는 게 좋긴 하지만 또 그게 보이지 않게 약간의 어떤 미묘한 감정에 어떤 그런 비교도 되고, 그래서 하와이 갔나? 나는 어디지? 그런 것들이 약간 더 스트레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하는.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뭐 하루에 몇 번 아니면 몇 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너무 먹지 말고 적정하게 먹고 대신에 뭐 운동이나 다른 것들을 좀 풀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그런 생각을 알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칭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하나가 그 사람의 의지를 믿지 마라. 환경을 만들어라. 이런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의지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믿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100에 한둘이지 실행할 수 없다? 내가 100에 한둘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0에 한둘이 되면 의지를 갖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 가진 거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나쁜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결심했어 이렇게 해야지 의지를 갖는 거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환경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 효과를 실제로 준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의지를 믿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야 사실은 그걸 실행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환경 중에서 하나가 페널티를 매기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폭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밥을 좀 많이 먹었다 하면은 내가 그만큼의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누구한테 줘요? 저한테 주시죠. 근데 그 돈이 폭식 안 하겠네요. 그죠? 그 돈이 만 원이면 폭식해요. 100만 원 정도 되어야지 폭식을 안 해요. 이게 100만 원 좋다. 100만 원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폭식보다는 이제 금연,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내가 금주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페널티를 세게 한번 매겨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아이 10,000원짜리인데 이 생각이 들다 갑자기 100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짜리인데 이러면은 이 느낌이 달라져요.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그게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서 내 의지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겠네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환경을 별로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작심삼일인 이유도 환경을 만들지 않으니 그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 폰을 한번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아예 꺼놓고 하루 종일 그냥 생활해보고 이런 것도 여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답답하긴 해도 사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전화 특별히 비즈니스 전화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꺼놓고 그냥 뭐 내일 하거나 뭐 쉬거나 그렇게 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사실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를 갈 때는 핸드폰 안 가지고 가요. 이 교회가 동네에 있으니까 핸드폰 안 갖고 가면 한 서너 시 뭐 4시쯤에 집에 올 때까지 핸드폰에 집에 와 보면은 뭐 교회 사람들이 막 전화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막 근데 사실 교회 갈 때는 핸드폰 특별하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너무 즉각적으로 만약에 나를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사람한테 물어보면 큰 교회가 아니니까 저쪽에 있는 거 대충 다 알거든요. 네. 뭐 한두 명한테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네. 근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바로 전화하거나 뭐 톡을 보내거나 해서 반응을 원하죠. 또 그걸
바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짜증을 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흔히 읽씹이라고 그러죠.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씹었다. 그래서 카톡을 봤는데 그러면 반드시 피드백을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원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굳이 지금 할 필요 없고 또 바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거기에 일자가 없어졌는데 읽었는데 반응 없으면 내 글을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메일을 보내면 분명히 저 사람 읽었는데 그쵸. 왜 답변이 없지? 네. 이런 느낌. 그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급한 우리나라의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점점 예전에 그 핸드폰이 없고 삐삐도 없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 어디 살았지? 집에다 전했잖아요. 엄마 내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 오면 어떻게 해라고 해? 이러면서 그럼 집에서 전화 오면 이렇게 가고 어디서 만나고. 그래서 엇갈린 게 되게 많았죠. 네. 그때 당시 가장 그 약속 장소로 많이 잡았던 곳이 이제 시계. 어떤 시계탑 아래. 제과점 앞. 네, 그렇죠. 강남의 뉴욕제가 이런데. 네. 그러니까 뉴욕제가 얼마 전에 없어져가지고 네. 몇 년 전에. 이제는 그것이 이제 랜드마크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대가 바뀌면서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동 코치님의 최고의 페이지는 어디입니까? 네. 제 최고의 페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최고의 페이지는 5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는 어떻게든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마치 소통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 SNS를 자꾸만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내면에서 비롯된 깊은 갈망을 채우기 위해 피상적으로 하는 행동을 파악한다면 그 기저에 깔린 진짜 갈망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SBS 스페셜을 봤어요. 1월 28일 날 이 방송된 것인데 제목이래요. 검색 말고 사색 고독 연습. 저도 봤어요. 네, 그거 보셨어요? 네. 저도 이걸 보고 좀 다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중독, 그리고 셀카 중독,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리 중독, 소리를 들어야 돼. 네, 이런 사람들이 SBS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 프로젝트에 전부 다 합류를 해서 그래서 자기만의 좁은 공간이 있어요. 한 몇 평 안에 3평? 4평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거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SNS도 없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아무 장비도 없이 칠판 하나 있고요. 칠판에는 뭔가 적어놨어요. 나는 왜 그렇게 하는가? 자기의 어떤 중독을 이렇게 적는 난이 있거든요. 나는 왜 자꾸 셀카를 찍는가? 하면서 거기서 하루를 묵으면서 이제 그 질문을 보고 나는 왜 셀카를 찍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써야 돼요. 나는 왜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가? 그래서 그 질문 한 4가지를 하더라고요. 5 화이를 하는 거군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셀카 찍는 여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너무 뚱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놀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나도 이렇게 예쁜 모습이 이렇게 온라인 SNS, 인스타그램을 올리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과 좀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제가 또 기억나는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입시 끝난 친구. 예. 그 친구는 나는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가? 왜 듣지 않는가 하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는 왜 내 뜻대로 살고 싶은가? 해서 쭉 돌아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이거 하면 좋아할 거야 라는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그 친구가 마지막 갈 때 퇴소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하겠다. 자기가 이제 대입을 받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전공을 바꾸겠다. 재수하겠다. 부모님은 재수는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재수하겠다. 만약에 그게 안 한다면 나 1년간 뭐 집을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나를 돌아봤을 때 새로운 좌표점이 다시 보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 SBS에서 하는 걸 보면서 좀 나만을 위한 시간, 이런 부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유경철 대표는 그 프로그램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보면 네. 이제 2박 3일 동안 가둬놓고 뭐 폰 같은 거 빼놓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을 스스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그 회사가 나오잖아요. 마이다스 IT거든요. 네. 건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그 회사가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뭐 굉장히 호텔식으로 점심을 준다, 직원 복지가 좋다, 연봉이 좋다, 막 이런.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그 대표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서 특강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건 몰랐는데, 그 제주도에서 한 달간인가요? 네. 자기를 찾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근데 유사한 프로그램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길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직원을 한 달 동안? 예, 제가 3주 20일 네. 제주도에 보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죠, 안에. 근데 그런 것들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의 메시지를 갖고 한번 성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 프로그램, 그런 유사한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본 적이 있고 굉장히 또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스스로 만들면 더 좋고, 그렇게 회사에서 만들어주면 훨씬 좋겠죠. 그 회사는 진짜 직원을 위해서 굉장히 네, 많은 투자를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회비용 생각하면 교육비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20일간 사실 휴가를 준 거거든요. 네. 엄청난 1인당 비용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식대가 1인당 1,000만 원 정도 1년에. 1년에. 오. 네, 그 정도. 호텔 셰프들이 직접 요리해서, 그러니까 스파게티를 우리가 나오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레스토랑에 나오는 스파게티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회사가 돈도 더 잘 벌죠. 세계 1위입니다. 건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네. 이분의 이영우 대표인데, 이분의 이력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부산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첫 직장이 대우조선해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막상 설계 부서에 들어가서 막 업무가 주어지는데 사실 신입사원이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입사원에게 주어졌던 업무는 복사였어요. 그때 당시는 복사. 지금부터 한 30년 전 뭐 그 정도 됐겠죠. 뭐 그때 복사를 맡기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복사기가 그 종이가 많이 껴요. 그렇죠. 끼고 이러니까 뭐 지금도 페이퍼 잼이 그렇죠. 잼이 딱 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종이를 안 끼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루 쉴 때 자기가 복사 AS 하는 데 있잖아요.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자기가 공부를 했대요.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복사 잘하려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게 할 수 있는지. 남다르네요. 그렇죠. 남다르네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자기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가장 복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왠지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신문 기사에 있어요.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많이 나왔을 그러면서 거예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기회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포즈를 한다는 것은 회사 내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를 좀 생각해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남과 다른 일을 해내고 그것이 또 더 확장이 된다면 내가 뭔가 사업,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또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포즈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가장 첫 시발점이 아닐까, 시작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멋지네요. 네. 꼭 뭐 성공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꼭 뭔가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굉장히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태도 그렇죠. 그렇죠. 태도가 되게 좋았다. 네, 제가 아는 많은 CEO들 만나보더라도 그런 태도가 좀 회사를 위하는 태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 앞뒤가 뒤바뀌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스토리를 한번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또 성공도 하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에 대한
그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스토리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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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잠시 멈추기 위해서 퍼즐하는 것을 했는데 이 퍼즐을 위한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도 저자가 얘기한 방법인데 네. 글 써보는 거예요. 네. 뭐 글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멋진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 한두 개에 끄적거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을 그냥 몇 개 나열해 보더라도 내가 네. 하고 싶은 말 나열해 보는 거죠. 이게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은 글이라는 게 내 생각을 시각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글이라는 게 내 생각을 시각화해서 뭔가 입체적인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3차원에 산다고 하잖아요. 이 3차원에 시간축을 하나 놓으면은 4차원이 되는데 내가 한 5분 전에 했었던 생각이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내가 메모를 하면은 5분 전에 했던 내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으로 보면은 4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뭔가 메모하고 끌적이고 글을 쓰는 거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멋진 문장을 쓰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게 오히려 망치는 길이니까 멋진 문장 말고 명쾌하게 눈에 잘 띄게 단어 위주로 뭐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이어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번씩 써보면서 뭔가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단어를 이렇게 많이 적다 보면 어떤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자신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를 모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렇게 또 추론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우리 유경재 대표님은? 저는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경험과 그다음에 책에서 또 봤던 것들을 좀 같이 조합해서 말씀드릴게. 우선 무조건 떠나는 거죠. 떠나는 것. 우선 사람들이 본인의 그 실행. 그렇죠. 저는 제 경험을 왜냐하면 보통은 두려움 때문에 못 떠나죠. 내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을 뺄 수 있을까? 그때 내가 다른 일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리고 뭐 집에서는 뭐라 하지 않을까? 주변에서는 뭐라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도 사실은 그 상황은 본인만 관심이 있는 거고요. 본인만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하는 거죠. 우리 요새 그 조명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조명이 와서 내가 무대에서 막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시간을 대신에 미리 잡아놔야죠. 갑자기 떠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건 많이 어려우니까 뭐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티켓을 예약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약을 하게 되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이 왔을 때 뭐 하고 싶은 거 계획 세우면 되고요. 그때 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을 끄고서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냥 산책도 해도 좋고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누워서 그냥 멍을 때리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그냥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각 날짜를 좀 정해서 혼자 가족과 떨어져서 온전히 혼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이고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왜 일을 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잠깐 생각해 보는 것도 그 잠깐의 생각이 잠깐 일시 멈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선 스마트폰을 끄고 하루 종일 지내보는 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보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네. 혹시 비행기 예약했으셨어요? 그럼요. 당연히죠. 네. 이미 이 순간에 다음번 비행기는 예약되어 제가 있어요. 사실 올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는데 예, 우선은 그래도 가려고 합니다. 언제로 그래서 가요? 날짜는 비공개. 장소는? 그래서 우선 1년에 제가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채웠거든요. 그 이상 갔는데 올해는 좀 적게 가긴 하더라도 어쨌든 최대한 바쁜 상황에서도 일시 멈춤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가서 이제 예전에는 그냥 힐링이 좀 위주였다면 지금은 목표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할지 좀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멋집니다. 네. 저의 팁은 뭐냐면
아까 핸드폰을 끈다고 했는데 이건 핸드폰을 켜야 됩니다. 그래요? 특정 시간에 알람을 울리게 하는 앱이 있어요. 종이 띵 울리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많거나 이러면 좀 힘들긴 한데 이제 본인이 혼자서 뭔가 생활할 때 갑자기 띵 하고 울려요. 그러면 그때 하던 일이 딱 멈춰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하지? 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 종이 울리는 그 짧은 순간 한 20초, 30초 정도의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를 좀 돌아보는, 그러면서 강제적인 일시 멈춤을 해보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아니요. 이 무작위로 올려요. 무작위로 무작위는 아닌데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1시간이나 뭐 2시간. 1시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있는데 그 시간에 띵 울리면 하던 걸 멈춰요. 그럼 몇 분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이 중요하지? 그 질문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고. 네, 그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은 본인이 한번 미리 준비해야 돼요. 종이 치면은 그 질문을 나한테 한다. 그렇죠.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면 좋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지? 한 이 정도 질문 정도면 아마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랜덤하게 울리는 그 앱이 있다고요? 네, 랜덤은 아닌데 아무튼 일정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네, 그 마인드풀리스라는 앱도 있어요. 이게 책에도 나오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 마인드풀리스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와, 앱이? 네, 네, 그 앱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최고의 페이지 함께 나눴고요. 자, 우리 다음 그 최고의 페이지 책 다음 추천해 주시죠. 우리가 할 책은 네. 블루오션 쉬프트라는 김희찬 교수님, 네. 르네 마보안 교수님이 지으신 블루오션 책입니다. 네.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12년 전에 나왔었대요. 시간 되게 빨리 가죠. 네. 12년 전에 블루오션 전략이 나왔었고, 뭐 미국에는 작년 말이었던 것 같고 우리나라에는 금년 초였던 것 같은데, 뭐 블루오션 쉬프트라는 새로운 책이 나와가지고 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오션을 실제 적용하고 그간에 실제 적용했던 그 사례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김희찬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블루오션 전략은 본인들이 연구했던 거, 뭐 120년 동안 뭐 기업들이 어떻게 했었나 전략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총망라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책이라면은 이 책은 그 이후에 그것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그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그 나라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교도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 교도소를 굉장히 블루오션 전략에 맞게 새롭게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 범죄율도 재범률이 굉장히 낮췄다. 뭐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책이 좀 두껍긴 하네요. 자기계발서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읽고 공부를 한다고 마음 먹으면 공부하는데 기분 좋을 수 있고 의무감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은 좀 힘든 그런 책입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김희찬 교수의 또 특강도 갔다 오셨으니 또 다음 또 책에 대해서 또 많이 기대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최고의 페이지를 마무리할 텐데 제가 최고의 페이지 하면은 화이팅 하면서 이제 오늘 소감은 얘기 안 해요? 소감을 얘기해요? 그냥 끝내나요?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소감. 네. 책 자체에 대해서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읽으실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싹 읽으시면 금방 읽으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핵심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잠깐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그 메시지 하나만 건져 가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일반 자기계발서처럼 뭐 되게 어렵고 책 내용도 많고 그렇지는 않는데 저자가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자기가 되게 잘된 경험이 아니라 굉장히 코너에 몰렸던 그것을 극복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한번 맞춰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일시 멈춤을 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최고의 페이지를 하면서 저 포즈라는 책이 제가 예전에 어떤 본부장을 만났을 때 한마디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체이탈 기법이라고요. 뭐냐면 내가 업무가 많이 몰릴 때 퍼즈라는 자체가 유체이탈 기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잠시 나는 여기 있는데 한 3m 뒤에서 나를 좀 쳐다보는 그러면서 이제 유체이탈하는 아마 그러면서 많은 이제 복잡한 것이 정리되는 퍼즐을 통해서 많이 복잡한 걸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또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네. 자, 최고의 페이지 화이팅! 화이팅!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리 안 맞아요? 맨 마지막에 멘트 좋다. 왜 이렇게 안 맞아요? 매력적으로.